이거는 좀 교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한자를 던졌어요. 이제 저희가 국어와 관련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공식 커뮤니티에서 정말 중복되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 뽑아서 미리 선별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첫 공부를 일단 에듀윌로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대로 기초특강부터 시작해서 들었어요. 거기에 기초특강 들으면서 강사진 분들이 대충 이렇게 기강을 잡아주시면 저도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고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독서대나 뭐 인덱스 탭을 활용해서 목차를 정해서 저는 머릿속에 구조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했습니다. 생활 같은 데서는 저는 일단 앉아있는 것부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도 어쨌든 의지로 이겨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은 앉아있다 이렇게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일단 버텼어요. 이거는 좀 교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한자를 던졌어요. 대신 사자성어는 교수님께서 맨날 수업 시간에 시험도 보고 외우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으니까 사자성어는 제가 열심히 잘 외웠던 것 같아요. 한자 공부는 결론적으로는 꼭 하시라는 추천은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재은 양이 시험 보실 때만 해도 어쩌면 한자를 버리고 가는 것도 나름 전략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국가직 지방직에서 한자가 나왔고요. 국가직에서는 무려 한자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20문제가 공무원 국어인데 그중에 2문제가 한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 비중이 크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공부는 좋지는 않습니다. 복습 방법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 핵심 부분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회독도 그렇게 중심으로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재은 양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일단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공부는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차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코어냐면요. 여기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만 출제되는 건 아니죠. 바깥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라는 거지 이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공부를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산만하게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나왔던 문제마저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코어를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코어가 뭐냐면 기본과 기출이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 하시는 기본 공부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하시는 기출 이 2가지가 코어니까요. 이 부분 제대로 공부하시고 여러 문풀들을 통해서 지엽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다듬어 나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슬럼프가 왔는데 저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앉아서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와가지고 막 놀거나 해이해지면은 저는 그 상태에서 다 진짜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앉아서 버티자. 그러면 뭐라도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이 슬럼프에도 공부에 완전히 집중하자는 생각 대신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버티고 내일도 더 나아질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버텼더니 나중에는 이 슬럼프를 극복하면서 하루하루 자신감도 상승하고 실력도 더 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은 뭐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되게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아무 잡생각들이 좀 사라지고 내가 나를 더 약간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상승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하셔도 잘하지 않으실까요? 그거랑은 별개로 운동하는 거는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몸을 먼저 챙겨야지 이렇게 정신도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답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모르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오답을 알 때까지 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제가 또 틀리면은 안 되니까 한 번 모르는 거는 끝까지 알 때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서 저는 오답을 완벽히 풀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요거 조금 부연을 드리자면 아주 좋은 공부 방향이신데 저는 이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출 문제 같은 거 공부하시고 그럴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그 기출에서 요구하는 바를 모르는 게 없게끔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맞고요. 좀 뒤로 가실수록 너무 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막 파고드시면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만나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후반으로 가실수록 조금은 얕게 점점 좀 얕게 가서 조금은 얕게 가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제 양치기가 파이널로 갈수록 중요하다. 여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요즘 읽기만 해도 풀 수 있는 문학이 나오고 있어서 공부해도 헛수고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분들께서 왜 이렇게 느끼시냐면 문학이 수능형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문학의 어떤 배경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학 공부는 안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X입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문학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요 작품이 반복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요 작품을 미리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그 주요 작품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작품을 미리 내가 정리를 해놨다? 그러면 어쨌든 아는 작품을 만났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체감 난이도 낮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가볍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작품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실제 현장 시험에서 아주 큰 차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그래도 기출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도 모르는 부분을 봐서 고득점으로 가는 것도 합격에 좀 중요한 가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출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은 양 말씀이 정답이에요. 일단 기출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뒤로 갈수록 기출의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순서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일단 이론을 기출을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을 급의 지식으로는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 정도 지식이 안 되신 상태에서 기출을 분석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모두 끝났는데요. 재은 양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성공한 덕후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네, 덕후? 저 배영표 쌤 진짜 너무 팬이었는데 이렇게 영상까지 같이 찍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은 양과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말씀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유익하고 재밌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